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아래 세 가지 유형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모든 담임선생님을 대신해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초등교사 안쌤입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가족들과 함께 의미있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나요? 5월은 참 행사가 많은 날입니다. 등교했다면 한창 바쁜 5월이었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틀 후면 스승의 날이기도 합니다. 겸사겸사해서 담임 입장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고마웠던 학생 유형에 대해 떠올려 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각자 기억나는 담임 선생님들을 떠올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좋은 의미로 기억나는 담임 한 분 정도 있는 것은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우리 자녀들도 이와 학교 생활하는 것, 담임이었던 사람의 추억 속에 오래 간직되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같이 똑같은 저의 사랑스러운 제자들이기에 누가 예쁘고 누가 밉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단순 고마운 기억이 남는 유형입니다. 순서는 순위와 상관없이 랜덤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년 사이 스스로 많은 발전을 이룬 학생들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면 성격, 생활, 학업 등의 분야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극적이었던 학생이 학년 말이 되었을 때 막 적극적까지는 아니지만 할 말은 하고 의사표현을 하는 학생들이 정말 대견하고 기특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담임선생님께서 가장 많은 신경을 쓰는 타입이기도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도 학부모 상담 때 이러한 변화를 가장 많이 바라시는 편이기도 합니다. 친구 관계에서 갈등이나 다툼이 많았다가 조금씩 대화하는 방법과 친구들과 어울리는 방법을 익혀가면서 결국 주위 친구들의 인정을 받는 친구들도 정말 대견했습니다. 사실 학업 부분에서는 원래 잘하던 학생들이 변함없이 끝까지 잘 해나갑니다. 그러나 학기 초에는 그러지 않았던 학생들이 스스로 노력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는 유형이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찾아와 질문하고 스스로 공책을 정리하며 복습하고 결국 2학기나 학년 말이 되면 누구보다 많은 발전을 성취해내는 학생들이 대견하고 기억에도 오래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인성적으로, 성격적으로 존경할 만한 학생들입니다.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해서 자녀가 생긴다면 저렇게 자랐으면 하는 학생들입니다. 학업적으로 뛰어났던 학생들도 있었지만 사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교실에 매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아직 어린 초등학생들이다 보니 성적보다는 성격, 인성적인 부분이 인상이 오래 남습니다. 교실 내 친구 관계와 각종 갈등 상황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거나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담임 입장에서 보면 정말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고마움을 느끼는 학생들입니다. 예를 들어 자리를 바꾸거나 조별 모듬, 체험학습, 차량 및 숙소 편성 등 하는 경우에 나타나는데요. 보통의 학생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친구들이 한두 명 정도 있기 마련이고 이런 의사표현을 적극적으로 말을 합니다. 물론 반 학생 100%가 모두 만족하는 편성이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국의 담임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유형의 학생들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불러서 매번 일부러 내가 희생하거나 양보할 필요 없어. 선생님은 가끔 너가 즐거운 방향으로 선택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저는 정말 다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친구 관계 외에도 이러한 성격 부분은 체육활동이나 놀이 시간에도 완벽하게 드러납니다. 초등학생들이 열광하는 피구나 수건 돌리기 등을 예로 들어보면 이런 학생들은 함께 놀이에 참여하면서도 지금 누가 제대로 참여 못하고 있지? 혹시 소외되어 있는 학생은 있나? 라고 생각해서 공을 넘겨주거나 수건을 그 친구에게 전해줍니다. 체육이든 놀이든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즐겁게 했으면 하는 생각들을 지닌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존경할 만한 인성을 갖춘 학생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졸업하고 나서 또는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도 꾸준히 연락 오고 찾아오는 학생들입니다. 조금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진학보다는 졸업하고 나서입니다. 진학하고 찾아오는 것은
같은 학교라는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찾아오기도 쉽고 자주 마주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지 않는 학생들이 더 많기에 고맙고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정말 인상 깊고 고마운 학생들은 선생님이 학교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학생들입니다. 사실 기억에 남는다고 표현하기보다 매년 서로 보고 있는 상태니 잊은 적이 없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사들은 한 학교에 평균 5년을 근무하고 새로운 학교로 전부를 가게 됩니다. 새로운 학교는 학생들이 사는 학군을 벗어나게 돼서 집 앞에 잠깐 갔다 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학교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큰 결심을 해야 됩니다. 즉,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실천에 옮기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같이 갈 만한 친구도 찾아보고 버스나 지하철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첫 학교에 있을 때에는 매년 수십 명의 제자들이 찾아왔지만 학교를 옮기고 나서부터는 대략 10손가락 정도 되는 듯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마음을 알기에 담임 선생님들은 먼 길을 찾아와준 학생들한테 감동을 하고 많은 것을 내어주고 싶어 합니다. 사실 해줄 수 있는 것이 맛있는 음식 대접밖에 없긴 합니다. 제자들 중에서는 벌써 취업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제 고3이 되어 입시 스트레스를 느끼는 친구들도 있고 원하는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도 있고 이민을 간 학생도 있고 지속적으로 모임을 가지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고맙게도 초등학교 때 담임이었다고 자신의 소식 그리고 자녀들의 소식을 전해주는 학생, 학부모님들이 있기에 모든 선생님들이 더욱 기운을 내어 현재 새로운 학생들과 행복한 교실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드릴까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를 기억하실까라는 걱정을 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히 연락해 주시면 제가 더 감사하겠습니다. 불쑥 찾아가면 서로 어색할 수 있으니 온라인 상으로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담임선생님들은 감동을 받으실 겁니다. 사실 이외에도 모든 학생들이 기억나고 다양한 유형들이 있습니다. 장난꾸러기와 말썽꾸러기들, 교실의 웃음을 담당하는 학생들, 그룹을 지어 똘똘 뭉쳐 다니는 학생들, 지금은 불가능하지만 스승의 날과 생일에 깜짝 이벤트를 챙겨준 학생들, 그리고 매년 우리 반만의 특별 행사, 1박 2일 야영, 2박 3일 제주도 여행 등으로 추억이 가득한 학생 등등이 있습니다. 2020학년도 등교 수업도 언젠가 시작이 될 텐데 모든 학생들이 새로운 담임선생님과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면 좋겠습니다. 담임선생님과 잘 맞는 성향이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1년 생활이 되겠지만 서로 충분히 잘 맞춰 나갈 수도 있고 반대로 담임선생님의 추억 속에 멋진 학생으로 기억 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